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뵙습니다. 모처럼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해서 그래도 안도의 좀 한숨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쨌든 주식 상담, 종목 상담들 하고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현재 시장 그리고 앞으로 꾸려나가야 되는 2024년도의 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편안한 그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또 하루아침에 강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종목들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불을 그냥 뿜어댔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지난 1월 한 달은 굉장히 힘든 정말 이 상하리만치 그렇게 막 급락을 시켰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 주체가 또 외국인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와 오늘 2월에 이제 딱 이틀 동안 또 굉장히 급등을 시킨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냥 좋아할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종목 상담을 하고 이따가 이제 그 또 강의 시간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2월 정도 수준은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숨을 한번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제 오늘 강하게 움직여줬던 이 코스피 지수로 인해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주셨고요. 매수가가 8,850원에 비중은 30%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7,860원이거든요. 최근에 이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들 다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BNK 금융지주, 사실 이제 은행주죠, 은행 지주사인데, 매수가가 8,850원에 비중 30%네요. 어쨌든 뭐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그 매수가 부근까지 좀 어떤 기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지난 1월 중순, 부터 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갔는데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엊그제죠. 정부에서 뭐 기업 밸류업 뭐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 뭐 준비하겠다 그렇게 좀 나온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어쨌든 그 PBR, 저 PBR을 이제 너무 이제 저평가가 됐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양을 하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뭐 거의 30년 이상 뭐 이렇게 굉장히 고립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거의 사상 최고치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그런 부분의 원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 정부도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모방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좀 부양을 해보자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튼 세부안이 이달 중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세부안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먹보다는 거의 뭐 성과급 잔치로 상당히 좀 많이들 하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쪽에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세부안이 나와 봐야지 어쨌든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과 어떤 실효성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나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주축이 금융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그 상담 주신 뭐 시청자분께서 BNK 금융지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8,8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직도 이제 그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850원이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뭐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한 2년여라는 기간 여기 보시면 요 자리죠. 동그라미 친 요 자리인데 2년여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그 부침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요번에 이 정책의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부분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시장 친화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작년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있었고 금투세 폐지도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고 요번에 이제 그 나왔던 그 기업 밸류업 뭐 프로그램 그 부분도 나오고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정체적으로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 부분은 이러한 탄력으로 해서 좀 보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주가라는 게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쫙 하락을 한 뒤에 그리고 상한선을 만들고 지금 이제 바닥을 공고히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가만히 보면은 이 앞전에 이 15년도의 저점 그리고 요번에 21년도에 상승을 하려다가 이 저점에서 벽이 저항으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맞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매수가 부근 뭐 9,000원 전후 뭐 그런 자리가 오면은 일단은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또 그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또는 이제 약간 위에 그런 부분이 오면은 30% 비중을 일단은 뭐 고생하셨으니까 그 또 장기적으로 뭐 가져간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제 견해에서는 이런 부분은 일단은 좀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갖고 계신 30% 비중에서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뉴로메카. 유로메카.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30%예요. 네, 45,0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36,9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용접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걸 45,000원에 네. 그 30% 그 예. 시총이 5천억이었는데 그때 당시 네네. 1조는 간다 하더라고 방송에서요. 방송에서 5천억이었는데 1조면은 그 100%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 샀는데 마이너스 20%예요. 그러시군요. 아무튼 뭐, 이 매수한 가격이, 예.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번 달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지난 뭐 예, 작년 얼마 안 가을? 됐어요. 예?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달 부근이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요 자리가 선을 제가 파란색 선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고 맞아요. 이 가격을 이렇게 한번 쭉 따라 보시면은 작년 예. 9월 달에 한번 여기 또 있었죠? 그리고 예. 작년 3월 달에 한번 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가격을 보면은 이 작년 1월 달에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가 되면서 로봇이 네.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10,000원짜리가 4만 그 5만 원이죠, 5만 원. 10,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3만 원까지 거의 뭐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계속해서 이제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 뭐 그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장기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그 성장 전망 그런 게 있으면서 계속 요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3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박스를 하나 이렇게 쳐볼게요. 작년에 보면은 이 리노베카라는 이 종목이 보면은 고점은 45,000원에 계속해서 두드려 맞았고 저점은 3만 원에서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는 일단은 현재 실적이나 그런 걸 봐서는 그 매출이나 뭐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현재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98억이고 영업이익이 78억이에요. 78억 적자예요. 근데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계속 영업 적자죠. 매출은 70억, 뭐 100억을 넘는 그 수준이 하나도 없어요. 5년 동안. 근데 주가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3,900억이에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그 부분이 5천억이라고 하셨으면은 자, 그러면 적자를 내고 매출이 지금 뭐 90억 전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그런 가정이 이 주가에 묻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이 고점을 한 번, 두 번 못 넘었고 요번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요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 넘은 상태예요. 그러면 못 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은 반등이라는 걸 한번 좀 줄 거예요. 반등. 주가는 이제 반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또 요 정도 반등 줬다가 이렇게 내려올지 또는 여기서 잠시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갈지 그거는 이제 지나고 봐야 아는데 제 개인적인 손해는 제 개인적인 그 소견은 어쨌든 그 3번에 걸쳐서 뚫지 못한 그 벽 굉장히 단단하게 쌓인 매물벽이 돼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은요. 그래서 요 종목이 어쨌든 그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순환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랐던 1월 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 종목 로봇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중에 뭐 이렇게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뭐 CXL이라든가 뭐 갤럭시 24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1월 초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급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자율 반등이라는 게 시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저는 그 일단 30% 비중이면은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이에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자율 반등으로 좀 넘어온다. 그럼 4만 원 그 위 정도 선에서는 좀 아프시더라도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털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부담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추이를 보시되
요번에 찍은 그 이 가격 있잖아요. 35,500원 엊그제. 그 네. 가격이 이탈이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탈이 되면은 요거는 이 아래쪽 있잖아요. 3만 원 요런 자리들 27,500원까지 찍은 이 자리 여기까지 또 테스트가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시도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반등이 오면은 한 4만 원 전후에서 일단 절반 비중을 털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추이를 보시되 35,000원이 깨지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손절도 불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반등을 줘서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손실 구간이더라도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차고요. 네, 현대차. 22만 1,500원에 50%요. 22만 1,500원에 50% 비중이시고 현대차 매수하셨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했죠. 22만 7,0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차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근데 오늘 산 게 아니고 3년 전에 산 거거든요. 네. 예, 3년 전에 산 건데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네. 이 언제쯤 파야 될지 네.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동안 이렇게 그 3년 네. 참아오시느라고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좋은 뉴스 나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굉장히 뭐 그 이익률이 뭐 테슬라를 넘어섰다, 뭐 토요타하고 거의 뭐 그 자리를 뭐 0.3포인트 정도 갭을 이렇게 축소 중이다. 대한민국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반도체를 이기고 영업이익 넘버 원을 먹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지난해 사실 이제 수출이나 여러 가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봐서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먹혀들고 있고요. 특히 어제 오늘 같은 날 시장의 지수 상승을 급작스럽게 시킨 그 선도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1월 내내 팔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제일 많이 산 게 현대차하고 기아차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거의 1조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1조 8천원인가 뭐 순매수한 것 같은데 거기에 삼성전자 한 뭐 일부하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합해서 이 세 종목을 1조를 샀어요. 그리고 슈팅이 빵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게 딱 3년이면은 요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 네네. 이때 당시에 애플카 이슈가 한번 있을 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애플카 이슈가 있어서 그때 급등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거의 갱신을 한 요 자리. 거의 뭐 10년 만에 찾아온 어떻게 보면은 고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나락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어쨌든 그 수출이라든가 실적 그런 부분 때문에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현대차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은 거는 내연기관차의 어떤 실적이죠. 근데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쨌거나 지금 전동화를 계속해서 돌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동화를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뭐 GM, 포드 뭐 그런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추이를 보면서 라인업을 좀 갖추고 나서 새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런 입장이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그룹 회장이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어려울수록 투자를 하겠다. 현대기아차의 특징이에요. 지난 2008년도에 여기 상승을 할 때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는 이 앞전에 2005년도 이런 시절부터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 진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라인업을 500만 대까지 해놓고 중국의 툭스가 나오면서 그냥 찍어내는 대로 팔리면서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주도주가 된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로 캐시카우를 만들면서 그 캐시가 어떻게 돼요? 전동화 쪽에 지금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전동화 속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결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일단 50% 비중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20% 정도의 이 비중 정도 남겨놓고 추이를 보시되 다음 주나 하여간 이달 그러니까 2월 중에 시장은 어쨌든 간에 뭐 완만하게 왔다 갔다 박스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 준다면은 어쨌든 한 20% 정도 비중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보시되 그 다음에 포트를 분명히 상반기 중에 정말 좋은 또 기회가 올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번에 익절한 이 현금을 더 좋은 쪽으로 현대차도 물론 좋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되는 성장 산업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분산을 좀 해 놓으시면 더 좋은 가격에 그러면 지난 3년은 이 한 종목에 50% 몰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음고생을 하셨다면은 이번에 돌아오는 시기에는 그거를 잘 분산만 하셔도 오히려 좀 편안한 하반기 그 이후 그런 게 좀 되면서 계좌가 그냥 좀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한 종목의 50%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이익이 났을 때 축소를 해서 현금을 갖고 좀 기다리는 거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나는 매일같이 좀 점검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좀 진행을 이어가 볼 텐데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비올이요. 비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9,200원에요. 네. 20%요. 네, 9,200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가 7,53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피부 네.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9,200원에 20%. 예. 이거 피부 미용 의료 뭐 그쪽 관련된 종목이네요. 그냥 네, 한번 네. 싹 훑어봤는데. 자, 아무튼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부침이 좀 나왔고요. 9,200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이 요 정도 되네요, 여기. 그래서 이 차트로 그냥 이렇게 위치를 그냥 점검해 보면은 매수하신 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매수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전망도 좋고 피부 의료 미용 기기 그런 쪽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요새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네. 나와서 피부과 가서 뭐 시술 받으려면 뭐 몇백만 원 하는데 기계 이렇게 뭐 홈쇼핑이나 그런 데 보면은 뭐 몇십만 원 주면은 뭐 집에서 다 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또 뭐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기업의 어떤 꾸준한 캐시카우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이 주가의 위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아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통 그냥 우리가 화면을 켰을 때 이 위치하고 이거를 한번 딱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좀 다르죠. 네. 이 보면은 지난해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뭐 한 2,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9,000원까지 오르고 이 9,000원에서 거의 뭐 한 4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또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미 그 반영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올라오고 나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가라는 게 추세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 항상 추세와 파동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와 파동 안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자, 앞에서 이렇게 큰 어떤 파동이 나왔어요. 상승 파동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따른 조정이겠죠. 그러고 나서 네. 다시 한번 시도하는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와요. 그런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새로운 추세가 또 이 앞전에 있던 이 큰 추세 말고 새로운 추세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주식이라는 게 요런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네, 좋은 얘기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애널리스트 분들도 열심히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레포트를 낼 때는 요런 자리에서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런 자리. 그쵸? 근데 대부분 보면 요런 자리에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얘를 그냥 단순히 요거를 이제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승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고 조정 파동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요 부분, 그러니까 고가를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추세를 하기 위한 요 부침, 요런 게 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눌렀다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라는 게 이만큼 갔다가 여기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앞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부침을 이렇게 좀 살짝 줬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수직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삼천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좀 안 좋은 어떤 형태, 고점에서 그런 시그널 그런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요 고가 부근이고 현재 주가는 여기예요. 그럼 얘는 낙폭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율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하는데 오늘 그 종가가 7,53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이 내려오는 동안에 그냥 기술적인 요인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앞에 요 8,000원이라는 요 선을 지켜줬어야 돼요. 얘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지켜야 될 선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선이 벽으로 작용을 해요. 주식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만 오면 본전이라도 그냥 팔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도 뭐 수익을 기대하고 샀지만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본전만 와줘라.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8,000원에 사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반등을 주면은 한 8,000원 정도 선에서 아깝더라도 일단 절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9,000원 정도 됐을 때 그냥 한번 또 주시고 이 종목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현금은 꼭 쥐고 계시다가 2분기쯤에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000원에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한번 9,000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금을 우선적으로 좀 확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이스페타시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만 원에 20%입니다. 네, 3만 원에 20% 비중이시고, 네, 28,900원 종가인데 이 종목 저희가 매수가까지 노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수익도 좀 약간 났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봉이 요번에 4,000봉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찍고서 모두 이렇게 요번에 거래량이 조금 있고 그래도 뚫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못 뚫고 다시 또 2만 또 6천 원 나가져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번에 거기를 뚫을까요, 대표님? 안 그러면 얼마에 그냥 팔을까요?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향 어떤 그런 그 기대 그런 부분 때문에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초 이후에 10,000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방송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10,000원 할 때 제가 그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번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매도 시점까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의 결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 파동이 지금 현재는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이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계속해서 그 매물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얘는 지금보다는 어쨌든 지금 네. 3만 원이면은 지금 오늘 28,900원이니까 3만 원은 왔다 한번 갔다 하더라고요. 그 위로는 한 번 더 시도는 할 걸로 보여져요. 바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뭐랄까요, 매출과 영업이익 뭐 그런 거 없이 급등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급등 테마주들 그런 게 네네.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파동이 한 번 더 요 박스에서 네. 이달 중에 한 번은 좀 나올 네.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 네. 고점을 뭐 넘어갈 거야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네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해서 현금을 네. 좀 상승을 할 때 현금 확보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특히 반도체 주식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네. 최근에 이제 올랐던 반도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네네. 이 3만 원 위로 한번 반등 시도가 2월 이달 중에는 또 네.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하루는 뭐 배터리 올랐다가 하루는 뭐 반도체 반등 나왔다가 막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가격이 또 오면은 32,000원이 계속해서 벽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네. 요번은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20%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네네. 내가 팔면 더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거는 그냥 까치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할 수 주식은 없죠. 주식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 어지러운 네. 장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현금을 딱 챙겼다가 현금 네네. 20% 비중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네. 요 최소한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딱 보유를 하시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계셔 보시면은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그러면 1차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할까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만 봐도 일단 네. 3만 1,000원, 뭐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그 자리.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그 예.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그 자리.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할까요? 예, 그냥 매도하시고 아. 더 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기다리시면 한 2분기쯤에 한번 네. 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는 거를. 예, 그러면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네네. 레버리지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30% 네, 확정된다고. 맞습니다. 들으셨죠? 네네. 됐잖아요. 네. 그러한 기회가 온다고요. 근데 대표님,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3만 혹시 3만 2천 원 부분 그렇게는 너무 욕심일까요? 아니 욕심은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올 수 있으니까 나눠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한 방에 팔지 말고 매도든 네. 매수든 한 방에 하지 마시고 네.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나는 3만 원에 한 3분의 1 팔고 3만 1,000원 네. 오면 3분의 1 팔고 3만 2천 원 오면 나머지 팔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예. 네. 요번에 그러면- 그러면 저번에 갔던 지금 대표님이 라인 거주신데 거기서 또 걸리죠? 예. 거기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착 박스로 못 뚫어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뚫을 수도 있지만은 뭐 외국인이나 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맞아요. 막히는 자리니까 그리고 또 네. 뚫은다고 이 종목만 네,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차라리 밑으로 2만 6, 7천 오면 다시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히려 한 2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그냥 한번 단기로 좀 더 네, 사서 네, 네,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그러면 대표님 혹시 이번에 내려오면 얼마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살까요? 2만 5천 원에 딱 걸려요. 2만 5천에 걸려요. 예, 예. 네, 네, 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는 강의를 좀 만나보는 시간이죠. 전문가님,
시장이 오늘만 같으면은 진짜 주말 없어도 되는데 오늘만 같으면 매일매일 주식할 의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본 게 그렇죠. 언젠지 기억도 그렇죠. 안 나는데. 어제 오늘 아주 화끈하게 올랐죠. 그냥 그렇게 속을 세게 드니. 이렇게만 오르면 사실 주말 없어도 되는데 일단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시장은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어요. 오를 때마다 이제 더 말고 어쨌든 오를 때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거를 좀 현금을 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지난 1월 달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무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차후를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2675까지 왔었잖아요. 지난 10월 31일 날 요걸 찍고 어쨌든 지수는 제가 이때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뷰 뭐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던 뷰는 여기가 2700에서 한 2750 정도였어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결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1월 2일 날 이 부분이 딱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 대음봉 하나 맞은 자리, 대음봉 맞은 자리가 지금 요 자리죠. 2650이 약간 못 미치는 자리에서 요 캔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캔들이 나온 게 2600짜리 캔들이었어요. 그리고 2500에서 대음봉짜리 이 세 번의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비이성적인 시장. 그래서 비율을 좀 낮춘다 해가지고 2500에서 25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보란 듯이 오늘 확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급등으로.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요게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요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아직 시장이 끝나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자리가 요 당시에 이제 요 고점에 이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한 번의 기회가 나온다 해서 2550 전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2700에서 2750을 어쨌든 그 뷰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할이 많지 급락을 시켜버린 거죠. 이 급락의 이 주범은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특히 옵션에서 양매도를 걸치면서 그 가두리를 쳐놓은 거죠. 지수의 상방을 딱 가두리를 쳐놓고 이때 당시만 해도 3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 지수 때까지 오픈을 해놓고 포지션을 취해놨는데 이 시점부터 해서 옵션으로 양매도를 하면서 가두리가 한 2550 정도 선까지 가두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여기서 한번 그 결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지수 게임을 좀 들어갔는데 여기서 급락이 이상 급락이 나온 거죠. 시장이 우리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시장의 뷰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뭔가를 따져서 핵심되는 쪽에서 대장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대로 가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이 결은 이 부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아직 더 남았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뷰의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더 남았다 해서 계속 이거를 매주 이 시간에 여기서 레버리지 매수 하다가 이 부분도 여기서 눌렸을 때도 다들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이익 실현 준비를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아무튼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뷰가 나왔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이 투기적인 파생을 통한 프로그램의 매도죠. 자, 비차익 매수와 비차익 매도가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바스켓으로 막 움직이는데 이상하리 많지 굉장히 변칙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우리만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뷰를 바꾸고 결국은 시장이 혼돈스럽고 애매하고 비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플레이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시장은 매매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중단을 하고 매일같이 열리는 시장이니까 그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한 다음에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포지션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여기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을 우리가 그냥 굳이 찾는다면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이틀 동안에 보면은 전 업종의 전 종목이 거의 그냥 다 같이 플러스해서 통틀어서 다 이 지수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수 게임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삼성전자 하나 단일로 해서 게임을 해버린 거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금융주서부터 뭐 저 PBR 뭐 해서 그냥 이 이틀 동안 오른 거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냥 이상하리만치 그냥 왕창 사고 어제도 그 장중에는 거의 뭐 8천억 정도 샀다가 종가에는 한 6천억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 같은 경우 거의 한 2조 가까이 샀다가 종가는 1조 3천억 정도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해버리죠. 자,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좀 예측을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면은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부분이 요 캔들. 자, 이 이상 캔들을 넘었어요, 일단. 요게 진짜로 되려면 월요일도 급등이 나오든가 다음 주 초반에 이거를 확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급등 나와서 여기까지도 잡아 먹어야 되겠죠. 만약에 2650포인트를 잡아먹어서 이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슈팅을 준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2700에서 2750 또는 2800 최대치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걸 먹으려고 막 우르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물려서 못 판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이 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 중에 못 판 것들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로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한다. 최소 현금 비중 20%에서 30%를 만들어 놓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좀 길게 보면 3월 만기일까지.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지금 활활 타고 있죠. 활활 타고 있어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자, 이 11월부터 굉장히 활활 타요. 이 근간이 뭐냐면은 AI죠. AI.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AI예요. AI인데 그 시장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뭐 앞으로 뭐 AI 폭발 나고 뭐 얘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 좋은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시장에 그걸 사줄 돈 그냥 딱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주식을 돈으로 사야지 올라가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난해 11월 들어서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돈의 힘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모멘텀이 되는 거는 AI. 그렇죠? 자, AI에 대한 이 부분 계속해서 나오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12년 만에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MS의 시대다. 거기다 엔비디아가 600불을 넘어가면서 엔비디아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과열을 계속 부추기죠.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 미국이 그거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유동성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미국인데 이 유동성이
아마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분기 중에 유동성이 좀 축소가 좀 될 걸로 보여져요. 돈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돈을 계속 풀어서 유동성으로 올라왔는데 이 돈을 푸는 게 약간 좀 멈칫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계속 올랐던 돈의 힘으로 올랐던 주가는 어떻게 꺾이게 되겠죠. 꺾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전략은 오른다고 마냥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종목별로 그냥 주도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현대기아차 같은 게 사상체육과 뭐 갱신을 하고 실적 이슈를 해서 막 이렇게 가고 외국인도 막 수천억씩 그냥 막 사 들어오고 또 금융주가 모처럼 또 막 올라가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시총에 기반한 게 뭐예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예요. 이 세 가지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은 이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의 축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성장의 3대 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계속해서 시소게임식으로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장. 자, 지난 언제요? 10월 달 요 부분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미국 시장이 제가 그 전부터 여름,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6월, 7월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꼭지 2개 찍은 여름 저 시기에 어떤 이제는 좀 위험을 좀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것 같으니까 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때예요. 이 방송 자리에서.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저게 꺾인 자리죠,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지난달 부터 해서 지난달 중하순부터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한두 달 정도의 여유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뭐 도태기 시장이 아니고 변동성이 엄청 심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무지개처럼 요런 형태, 그럼 요 기간이 약 한두 달 정도 그런 게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분기 쯤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미국 시장도 완만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가을에 이런 조정 그 부분도 여기서 펌프질을 하다가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현금 확보 얘기를 하는 게 최소 20%에서 30%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종목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손해 봐서 절대 못 파는 종목 또는 이익을 보면은 이익을 본 주식은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시기가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이 30%의 현금 비중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약 30% 정도의 안전마진이 되면은 내 계좌 총 자산이 10% 느는 효과가 돼요. 마이너스 40% 계좌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이너스 30%로 축소가 되고요. 이런 반등이 오면 이 마이너스 40%가 돼 있는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짜리가 여기서 채워주고 자율반등으로 채워주면서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10% 전후까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이 30%의 현금입니다. 그게 앞으로 2분기 중에는 올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지금 2월, 3월 좀 길게 보면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 시장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 반등이 좀 나오면은 그걸 활용해서 더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현금을 분할로 급하지 않게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장을 얘기해주는 전문가는 사실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종목 자랑하기 바쁘지만은 1년 내
아무튼 시장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좀 더 폭넓은 시야, 주식을 대하는 어떤 그 폭넓은 시야, 그거를 이제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요걸 좀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좋은 습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강의를 했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 해안을 나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수익권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들어봤고요. 뉴로메카는 4만 원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일부는 정리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율은요. 8,000원 부근에서부터는 현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